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요. 남자분들도 이 수술이 어떤 것인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한 것도 보고, 직장 동료 중에 이제 여자분들 한 거 보고 많이 알게 되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 수술을 하러 많이 오시고, 속상 커플 수술 같은 거 하러 오셨다가 제가 추천드려서 하기도 하고, 남자분들도 실제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아직도 그래도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어떤 미에 관심들이 좀 떨어지고 그냥 늙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충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눈밑 노화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언제 해야 되느냐와 이제 남자 눈밑지방 재배치와 어떤 얘기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는 5, 60대 아저씨 되고 나서 하안검 수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태가 심해졌을 때, 또는 아저씨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젊었을 때, 덜 심해졌을 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놓는 것과 그대로 그냥 안 하고 나이가 들어서 5, 60대 때 더 심해져서 수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남자분들의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한마디로 20, 30대 정도에 일찍 문제가 이제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 눈밑이 좀 불룩하다거나 다크서클이 있는 것이 보일 때, 눈에 거슬릴 때 이제 바로 수술하신 경우에 어떤 결과는 어떤지, 그것을 이제 뒤늦게 한 40대쯤에 하는 경우는 또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안 한 상태로 나이가 드셔서 이미 중년이 되신 우리 5, 60대 남성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밑지방 재배치를 젊었을 때 안 한 경우에 어떤 상태로 늙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최소한 이제 정보를 좀 아시고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데도 나는 그래도 늙어서 할란다, 중년 돼서 그냥 하안검 할란다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20대부터 한 5, 60대까지의 남자 눈밑 수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0대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본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문제다, 해결하고 싶다, 약간 보랏빛을 띠면서 좀 불룩하죠. 우리가 이제 눈 밑에 노화가 나이가 들어서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 알러지 비염 또는 부비동염 있으신 분들은 눈 주변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정맥 우려이 되면서 이렇게 보랏빛에 피 색깔이 약간 비쳐 보이는 이제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분은 이제 그것 색깔뿐만 아니라 약간 불룩한 문제도 이미 생기신 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놔둘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이게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악화될 것이 분명 100% 더 확실한 거기 때문에 더 놔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좀 잘생긴 분이고 외모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셔서 그런지 일찍 오셨고,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죠. 원해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해드렸을 때 한 달 뒤에 사진 보시면은 결과가 좋죠. 살색으로 거의 다 돌아왔고,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팽팽하게 거의 완벽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수술을 잘해서 또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아직 젊은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아직 팽팽하고 늘어나지 않았고, 아주 초기에 수술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절대 뒤늦게 나이 먹고 나서 오셨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는 색을 빼는 수술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크서클의 원인이 이제 정맥 우려에 의한 그런 피 색깔이 비치는 그런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돼서 그런지 어떤 간접적인 효과에 의해서 색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데, 어떤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수술해보면 다크서클 색이 연해진다. 이분의 경우에는 다크서클이 거의 없어진, 완벽하게 없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다음 분은 이제 30대 남자분이신데, 아무래도 좀 더 진행이 되셨고, 그 다음에 눈밑이 좀 더 불룩하고 피부가 좀 톤이 떨어져 있죠. 나이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고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꽤 심한 편이시기 때문에 수술을 본인이 원해서 오셨고, 제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해결을 해서 불룩했던 부분과 이 다크서클 부분이 많이 해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이 정도 상태 되시면 많이들 하러 오신다. 이거는 그리고 눈 안쪽으로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바깥쪽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도 이제 30대 후반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진행했죠. 그러니까 동년배 친구분들에 비해서 이 눈물고랑이 전체 범위, 눈 바깥쪽까지 진행하신, 좀 많이 진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오신 거겠죠. 이분은 사실 바깥쪽, 이렇게 눈물고랑이 바깥쪽까지 진행한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사실 100% 해결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결과가 더 잘 나왔어요. 눈 안쪽 3분의 2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당연히 수술적인 테크닉, 술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바깥쪽은 사실 열거나 뭘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만약 굳이 원하면 이제 외부에서 지방을 빼서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 부위를 좀 채우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안 하고 그냥 진행됐는데도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눈물고랑이라는 게 안쪽이 많이 개선되고 하면은 별로 이어져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시면은 꼭 하셔야 된다. 더 이상 늦추면 피부를 째는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니까 40대 정도 남자분의 경우에 이 정도 상태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분도 이제 30대 후반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눈 위쪽을 수술하러 오셨다가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원하셨는데, 이제 아래쪽도 살짝 다크서클이 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려서 동의하에 하게 되셨고, 이 정도 상태에서 했을 때는 눈 밑이 거의 완벽하게 다크서클도 없어지고 눈물고랑도 완벽하게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위쪽도 사실 절개법으로 수술한 거고 아래쪽도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한 건데, 그렇게 흉하거나 보기 싫은 정도로 많이 붓지는 않는다. 절개법과 눈밑지방 재배치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음 분부터가 이제 40대 눈밑지방 재배치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 진행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진행해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이 눈 바깥쪽 눈물고랑 이어진 이 부분 때문에 이분도 제가 사실 지방이식을 권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 지방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술 결과 이 정도 결과를 낸 것이지, 아마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이 정도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오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분부터는 이제 50대 남자분이신데요. 그 중에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드린 분이고, 이제 더 심한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들인데,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젊었을 때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하안검 수술을 3년 전에 이미 하셨대요.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가 안 된 것 같죠. 눈물고랑이 길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만 재수술을 해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하안검으로 피부만 잘라낸다고 해서 눈밑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니까 눈물고랑들이 다 없어지면서 눈밑이 훨씬 젊어 보이고 하안검 수술을 한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죠. 하안검 수술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해주는 곳에서 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주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부터 이제 50대 남자분 하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들인데, 물론 수술 전후 보시면 많이 개선됐고 뭐 좋죠. 그렇지만 눈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붙여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안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흉터가 있고 딱지도 좀 져 있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5, 60대까지 눈밑지방 재배치 안 한 상태로 눈밑이 불룩하고 피부가 늘어나서 오시면 피부를 째서 하는 하안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하안검 수술에 그리고 이제 좀 더 리스크라고 하면 가끔가다 이제 이 흉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안검 외반, 눈이 살짝 밖으로 뒤집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 수술이 잘 됐고 좋은 효과를 얻으셨지만 그런 리스크가 제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젊을 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뭐 앞에 분은 그나마 상태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는데, 이제 60대 남자분들, 이제 정말 외모를 신경 안 쓰고 사신 우리 바쁜 우리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눈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서 피부가 약해지다 보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아버지 세대들, 삼촌 세대들이야 이제 젊을 때 바쁘시고 이제 뭐 일하느라 또는 성형외과의 수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도 많으시고 정보도 없어서 이렇게 그냥 나이가 드신 거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의 시간만 내시면 되고 뭐 밖에서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뭐 회사에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게 알려진다고 해도 그게 요즘에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안검 수술하면 나아지는 건 맞지만 눈밑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케이스도 60대 남자분이실 텐데 눈밑도 불룩하고 눈물고랑도 이렇게 바깥쪽까지 다 진행해서 이렇게까지 돼서 오시면은 사실 하안검 수술을 해도 이 바깥쪽 고랑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안검 수술을 뭐 눈에서 연장해가지고 여기 바깥쪽까지 막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흉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하러 오셔야 제가 어떻게든 노화의 진행도 막고 현재 있는 문제도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남자분들 본인이 몸에 생긴 어떤 노화나 그런 문제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놔뒀을 때는 일이 커져요. 그걸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가 아니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피부를 째서 하는 하안검 수술을 해야만 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차이점이라면 어차피 나빠질 거예요. 노화가 막을 수 없잖아요.
100% 악화될 일이잖아요. 그대로 되지도 않죠. 무조건 나이를 먹으면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이라도 보이면 그때 수술하시는 것이 더 좋지, 그걸 이를 더 키울 이유가 없다. 이를 조금 키우시면 그나마 눈밑지방 재배치로 뭐 한 40대 정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더 키우시게 되면 이제 5, 60대 가서는 결막을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가 아닌 피부를 째는 하안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리스크들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저도 이제 30대 후반쯤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저도 악화될 게 분명하고 나도 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몸소 일찍 수술을 받은 거니까요. 남자분들도 절대 그 눈밑 수술을 미루셔서는 안 되고, 남자분들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직접 이 영상을 보거나 본인이 깨닫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여자분들 본인이 이미 이 수술에 대해서 아시거나 남자 가족분들 중에 눈밑이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좀 강제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하든지 성형외과에 좀 끌고 오셔서 수술을 받게 하시는 게 좋다, 이득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